안녕하세요. 부탄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저평가된 지역이 보여서 해당 지역에 대해 간략히 다뤄보고 적합한 매수 타이밍을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먼저 오늘 다룰 지역은 바로 광명이라는 도시입니다. 광명은 이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경기도 상급지 중 하나인데요. 서쪽에는 부천과 남쪽에는 안양 그리고 시흥 이런 도시들이 있어서 경기도 서남권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이죠. 광명의 생활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의 생활권을 보면 광명 뉴타운인 광명동 철산동 생활권과 하안동 생활권, 그리고 광명역 생활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광명역 생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광명역 생활권은 반듯반듯한 택지지구로 설계돼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아파트가 연식이 비슷해서 균질성이 좋으며 모두 준신축 아파트로 깔끔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주변에는 이케아, 중앙대학교 병원, 코스트코, 롯데몰 등 모든 편의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교통환경입니다. 광명역은 KTX를 운행해서 서울역이나 지방 일자리 접근성이 아주 훌륭한 곳인데요. 그리고 1호선까지 이용을 할 수 있어 가산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추가로 신안산선과 월판선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을 이용하면 서울 3대 일자리 중 하나인 여의도를 단시간에 환승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월판선은 광명역 급행역으로 또 다른 일자리 메카인 판교를 단시간에 이동 가능하게 해주죠. 현재도 교통이 좋은데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환경에 놓여 있으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광명역 생활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핵심인 이 매매 시세 자체가 정말 저평가인지 알아보고 원인 분석과 앞으로의 매수 타이밍까지 다뤄볼게요. 핵심 내용 들어가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광명역의 대장급 아파트를 보면 84 타입의 경우 태형대 시향 아파트가 가장 고가를 형성합니다. 59 타입은 광명역 서밋플레이스가 가장 고가를 형성하네요. 이 대장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도시들과 가격 비교를 해볼게요. 가격 비교 도시는 비슷한 평당가를 형성하는 곳으로 뽑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즈율 뉴타운의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과 강서구의 강서 힐스테이트를 비교군으로 갖고 왔어요. 경기도 내에서는 또 다른 상급지인 성남의 포레스티아, 그리고 하남의 푸르지오 골든센트로와 비교했습니다. 먼저 84 타입 기준으로 서울과 비교한 것을 같이 볼게요. 서대문구 레미안과 비교 시 과거부터 꾸준히 대시양이 더 높거나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는데 최근에는 역전된 시세를 보이네요. 강서구의 강서 힐스테이트와 비교하면 과거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고 한때는 대시양이 낮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그 당시 저평가로 인식됐는지 가격이 바로 튀어올라서 다시 비슷해졌고 최근에는 다시 벌어진 양상을 보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울과 비교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비슷한 입지인 경기도 성남과 하남과의 비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남의 포레스티아와 비교를 했는데요. 과거 시세를 보면 꾸준히 광명 대시양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역전된 모습을 보이네요. 이번에는 하남의 푸르지오와 비교 시 과거 이 정도 간격을 유지했지만 최근 갭이 아주 좁혀진 것을 보여줍니다. 추가로 24평을 기준으로 구성남과 하남과 비교했을 때도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는데요. 구성남과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하남과는 비교적 갭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광명역의 아파트 가격이 절대 가격 자체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평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저평가되었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아주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 상황이나 금리,
정부 규제 등 이런 것들은 타 도시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광명역에만 저평가를 시키는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외한다면 가장 큰 요인은 과도한 광명의 공급과 또 교통호재 지연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광명의 공급량을 보겠습니다. 24년도부터 초과 공급이 시작되었고 25년도에는 적정 수요 대비 엄청나게 오버된 공급이 진행 중입니다. 이 대규모 입주 물량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서 가격 상승을 눌러버리는 첫 번째 원인인 것이죠. 이렇게 광명 뉴타운의 대규모 입주가 다른 생활권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24년도부터 1,000세대 넘는 대단지들이 무지막지하게 공급되었네요. 두 번째는 교통호재 지연도 한몫을 했는데요. 신안산선이 2020년도에 실착공을 하고 준공 예정일이 원래는 25년도였습니다. 하지만 연약 지반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하여 준공이 26년도로 지연되었죠. 거기에 더해서 최근 붕괴 사고까지 발생해 추가 지연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여의도까지 15분 만에 주파 가능한 노선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 이 엄청난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저평가된 원인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초과 공급과 공기 지연이 평생 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공급의 경우 언젠가는 또 부족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고 지하철 공사는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단지 시간이 늦어질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평가된 상황을 잘 이용해서 내 집 마련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좋은데요. 물론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초과 공급과 교통 지연으로 저평가되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상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상황들은 집 사기 좋은 타이밍이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매수 타이밍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25년도 말부터 26년 초까지 이 단기간에 엄청난 공급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장 때 주변 아파트 가격도 더 눌릴 건데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매도 물량이 쌓여서 아파트를 골라 살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필요성을 느낀 실거주자의 경우 이번 25년도 4분기를 유심히 노려보는 게 첫 번째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다거나 아직 내 집 마련의 준비가 안 됐다면 두 번째 타이밍인 27년 중순도 있는데요. 그때도 대규모 공급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역의 신안산선이 만약 개통을 했다면 약간은 반등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반등을 했다면 신안산선 개통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좋고 지연되어서 개통을 하지 못했다면 미래 개통 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되죠. 거기에 추가로 월판선 개통까지 하면 또 시세 차익이 더해지며 출퇴근 환경이 더 좋아지는 장점까지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명역 생활권 아파트는 비슷한 입지 도시와 비교 시 현재 저평가된 타이밍이 확실합니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과거부터 데이터 비교 시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저평가된 원인은 광명의 24년도부터 이어지는 대규모 공급과 교통호재의 지연까지 더해져서 시세 반등이 약하거나 늦어진 것이죠. 셋째,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해서 25년도 말 또는 27년도 중순 시기를 잘 노려보면 좋은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